이제 요번에 할 기능은 이쪽에 보면 이제 선을 그리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요 네 가지 하고 여기에 있는 이 구름형 마크인데 이 마지막 거는 요즘 좀 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수정기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고쳐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쓰는데 온라인 문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온라인 수정기호 할 때 가끔 쓰는 일이 있으니까 요 기능은 좀 알아두시고요. 실무 가시면 가끔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기타 이제 여기 있는 애들 두 가지는 이거는 선 그려주는 명령어고 직선 무한히 연장되어 있는 선을 그려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개는 곡선 그리는 건데 자유곡선 그리는 거거든요. 명령어는 그냥 눌러서 쓰겠습니다. 스플라인인데 SP 라인, 요것도 SP 라인 둘 다 명령어가 같게 돼 있고요.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조절점이 좀 달라요. 그 조절점이 다르다 보니까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부드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하고 조절하는 편의성이 좀 다르다 정도입니다. 첫 번째 있는 거로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첫 번째 점 찍으시고 크기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으면은 그려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대충 찍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그 곡선이 그려져요. 마우스로 클릭한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 꼭지가 되는 부분들, 제일 꼭대기가 되는 부분들과 시작점, 끝점을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했고요. 두 번째 있는 스플라인도 같은 느낌으로 해보세요. 찍으면 약간 느낌이 애매하죠. 여기 애매하다기보다는 이 곡선이 생기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스플라인 이 두 가지 하나씩 그렸습니다.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이 두 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뭐 많이 쓸 일은 없는데 경계 같은 거 아니면 뭐 어떤 영역 같은 거 표시할 일이 있을 때 자유롭게 해도 되는 애들이 있을 때 좀 쓸만한 기능인데 눌러보면은 첫 번째 썼던 기능은 이 조절하는 위치가 이 꼭지점에 있어요.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예상하면서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게 좀 잘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정도 느낌이 요 선이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조절점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또는 부드럽게 또는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좀 조절하려고 할 때 좀 쉬워요. 이 두 가지를 뭘 쓰든 간에 같은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얘는 좀 더 과하게 줘야겠죠. 과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주면은 비슷한 이 두 개로 뭐 같은 느낌의 선을 만드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어쨌든 조절점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쓸 때는 요 정도 차이만 알아두시면 충분하세요. 한 번씩 정도만 써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정도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명령어를 보면은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선은 X 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으로만 화살표가 있는 선은 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무한한 선을 그려줘요. 무한한 길이가 무한한 선을 그려주는 기능인데 기준선 같은 거 만들 때 쓰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트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되려 불편하고요. 끝이 없다 보니까 뭐 되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는 잘 안 씁니다. 첫 번째 명령어 XL X라인 누르시면은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찍으시면은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리고 F8번을 키고 찍는다 그러면 수평 수직으로 무한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무한한 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그린 다음에 옵셋 하면은 기준선이나 뭐 이런 거 뽑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다음에 트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려 더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얘를 쓰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그릴 때는 크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거다 보니까 무한한 선을 그린 다음에
뭐 하는 게 편한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한한 선이 있고 레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RAY라고 넣으면 얘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점 찍고 움직여 보시면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한 선,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한 선을 그려주는 게 레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끔 나무 같은 거 그릴 때 조금 수목이나 이런 거 표현할 때 조금 편하긴 한데 문제는 블럭 쓰잖아요. 요즘은 다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두 개는 무한한 선을 그려줘요. 수평선, 수직선, 뭐 무한한 선을 그려주는데 레이는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한 선, X라인은 양쪽 방향으로 무한한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X라인하고 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그 구름형 마크,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여기 부분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여기 부분이 굳혀졌어요 이런 것들. 요즘 온라인 문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얘를 많이 쓰거든요. 써보겠습니다. 눌러서 쓰셔도 되고 명령어 써있으니까 요거 눌러서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그래서 REVCLOUD 되어 있는 게 그 줄임말 두 개를 합쳐서 줄여놔서 그래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요렇게 생겨 있는 거다 보니까 얘네들의 호의 크기를 큰 거,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작고 가끔은 크고 또 어떤 경우는 작고 어떤 경우는 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반지름 값을 두 개를 넣어요. 작은 거, 큰 거 두 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릴 건지 아니면 사각형으로 그릴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커맨드 옵션에 보면은 첫 번째 포인트를 찍기 전에 아크 랭스, 그러니까 아까 반지름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A라고 넣으시고 여기다가 한 작은 거 50을 넣어주고 해볼게요. 하나 넣으면 지가 해주나 보네. 50 넣고 그 다음에 방법 그리는 거 사각형으로 그릴게요. 사각형. 프리핸드는 자유롭게 이렇게 그리면 알아서 이제 얘가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폴리고날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곤 다각형 형태로 해주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각형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럼 렉탱귤로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큰 거 작은 거가 생기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크랭스하고 그 박스, 그러니까 내가 쳐야 되는 박스의 크기에 맞춰서 화면에 보일 정도의 아크랭스하고 사각형 지정 두 개만 잘 하시면은 수정 마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시선 하셔가지고 그 수정 기호 뭐 이렇게 뭐 A3이다 그러면 이렇게 A3 이렇게 써주면은 요걸 보고 아 A3 그럼 찾아서 이제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전 클라우드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데 가끔가다 저 리비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수목 같은 거 그릴 때 도움이 됩니다. 수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면 배치도인데 요렇게 생겨있는 화단이 있다고 칠게요. 요렇게 그 저희 흡연장 내려가면 아니면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경계 같은 거 담장 대신에 그 화단 만들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디비전 클라우드는 이제 가끔 배치도 같은데 요런 애들 표현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연속되는 이런 애들 표현할 때도 비슷하게 하늘에서 본 거니까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울퉁불퉁한 거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요런 영역을 요렇게 그려주면은 좀 편할 때 있어요. 그래서 리비전 클라우드 이렇게 하셔가지고 크기만 결정하신 다음에 요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아까 그 경계 같은 애가 될 거고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리비전 클라우드를 한 다음에 프리핸드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시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뭐 내가 원하는 화단 같은 거, 영역 같은 거, 경계 이런 거 표현하실 때 쓰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 뭐 건축이나 실내 건축에서는 이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막 저걸 활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수목 같은 거 표현할 때 아니면은 수목이라기보다는 관목, 그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그 큰 나무는 교목이라고 하고 좀 그 작은 애들, 키 낮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는 이제 관목이라고 하는데 걔네들 관목의 무리 같은 거 표현할 때 이거 쓰시면 도움 되니까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쓰시면 됩니다.